숫자 8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개의 기본 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획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봐야 8개입니다. 이 8개에서 필법을 터득하시고 나면은 아마 좋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드릴 때 핵심 요점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더 열심히 한번 하셔서 운필을 맞게끔 해주셔야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글씨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먹을 찍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서예의 정석이 뭔가를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바로 좋은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법, 전절법, 그 다음에 더 일찍이 공부하신 선 긋는 법,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돼야 그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서예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한 획 한 획을 한번 원칙대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음 획은 뭐냐면은 물숫자 가운데 획. 물숫자 가운데 획이니까 이런 꼴이죠. 형태가 이런 꼴이죠. 이런 꼴로 돼 있어서 자 여기 자 요거는 이 뼈대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거의 직각에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형태는 약간 이렇게 곡선, 다소 곡선입니다.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힘차게 쳐 올리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 획은 한자에서는 보통 한 획으로 치는데 이 기본 획에서는 두 획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앞서서 알려드린 대로 활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라고 그래요. 이 노자는 활시위 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갈고리 쳐 올린데 요 부분을 적이라고 그럽니다. 적이란 이 적자예요. 이 적자는 공이 팔짝 뛸 적, 그렇게 옥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탄력 있게 써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4번에서 여기서 앞서서 배운 이 절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 꺾어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가 중요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당나라 해서, 당해나 이 북이해서나 모양만 다르지 여기서 절을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안진경의 갈고리를 보면 톡톡하죠. 가늘면서도 톡톡한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거고, 구양순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양순 체나 안진경 체나 할 것 없이, 즉 당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북이해서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만 좀 똑같이 해 주시고요.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요. 자, 우리는 지금 북이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숫자 가운데 획입니다. 사람의 비유하자면 사람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획이죠. 자, 지필을 바르게 하시고요. 1, 2,
3이죠. 이것도 붓이 이렇게 긴장돼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면서 붓을 이렇게 긴장 세워서, 고추 세워서 여기를 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둘. 경망스럽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게 있게 아주 묵지근하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1에서 2 가고 붓을 긴장시켜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살을 좀 빼는 듯 꾹 누르면서 여기서 붓을 이렇게 꾹 절을 해서 둘, 셋, 넷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90도에 가깝게, 지나친 둔각이나 지나친 예각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제일 굵은 부분, 그 다음에 점차 가는 부분, 또 중간 부분, 또 굵은 부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도 좀 주의할 게 있죠. 여기는 약간 곡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도 좀 주의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종이를 좀 옮기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이 갈고리 부분, 적 부분입니다. 이 획이 참 어려운 획이에요. 어려운 획입니다. 이 획이. 그런데 이 적 부분을 쓰는데 잘 해놓고 적 부분에 와서 틀린다. 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어디가 틀렸을까요? 다른 거 다 잘 됐어요. 오히려 이쪽 것보다 더 잘 됐네요. 요거 다 좋습니다. 여기도 좋고요. 여기서도 절을 잘해서 다 잘 됐어요. 절도 오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찍 올렸단 말입니다. 이 각도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급하게 찍 올려주면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뭐 이게 100%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 획이 튼실하게 잘 나왔고 다 잘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급히 빼다 보니까 끄트머리가 이 새꼬리 마냥이 갈라져 가지고 경망스러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기본 획을 특히 배울 때는 이렇게 무겁게 빼주셔야 됩니다. 끄트머리를 무겁게 빼서 날렵하고 뾰족하고 아주 튼튼하고, 이 우리 북이 해서의 강점이라면은 굉장히 이른바 남성적이고 단단하면서도 씩씩하고 획이 주경한 획을 필요로 하는 게 이 북이 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시피를 합니다. 자, 중요한 획입니다. 자,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게 있게 끝에도, 끝을 뺄 때도 한 번에 찍 빼지 마시고 이렇게 시차를 주면서 붓을 세우면서, 이게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서 붓이 점점 여기서 이만큼 가서 붓을 세우고 이만큼 가서 세우고 더 세우고 더 세우다 보면 붓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끝만 닿는 겁니다. 그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붓 세우는 요령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획입니다. 5번째인가요? 5번째입니다. 여기서 이게 두 획으로 치니까 5번째가 되겠네요.
이 다섯 번째는 이렇게 쓰는 책이라고 하는 획입니다. 책입니다. 이거는 그 채찍질할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적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보면은 이 이름이 다 붙은 이유가 있고요. 이 책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을 모를 때 말을 탄 사람이 말 채찍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 올리듯이 써라. 뭐 그렇게 재밌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책은 물숫자 왼쪽 우의 핵입니다. 항상 이걸 상기하시면서 쓰시면은 쓰시기가 좀 편리해요. 자,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한번 쓰고 여기 한번 씁니다. 요것도 번호가 다 있죠. 요것도 요게 1번, 2번, 3번 부분. 항상 이 3번 부분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 3번 부분에서 분놀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자, 책입니다. 1에서 2 가고 3을 눌러서 붓을 이렇게 긴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딱 무자른 듯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도록 써보세요. 나중에 가서 얘가 둥글둥글한 서체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액에서는 이 강내는 거를 써보셔야 나중에 용문 20품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문 20품은 엄청난 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책입니다. 다섯 번째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이라고 하는 획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획입니다. 이거 물숫자 왼쪽 아래 획, 사람인자 왼쪽 획이죠. 자, 요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모양새는 요렇게 생겨서 이런 꼴입니다. 자, 이런 꼴이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도 씁니다. 자,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찍은 데는 붓이 머물렀다 가는 부분이죠. 1, 2, 3 1, 2, 3 여기가 이렇게 쓸 경우 여기가 약간 도톰하게 써야 됩니다. 약간만 도톰하게 나오게 쓰고요. 요 형태는 약간 이렇게 S자 형태를 유지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간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인데요. 세금자에도 사용이 되고 사람인자도 쓰고 여러 가지에 활용이 되죠. 부기해서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해에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당해에서는 이 위에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당해와 그 부기해서가 다른 점이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긴 획이라서 좀 수월하지는 않아요. 자, 씁니다. 여기 3번 부분 제낍니다. 연이 살짝 전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을 경망스럽게 빼지 마시고 기본액은 일단 이렇게 익혀 주십시오. 기본액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요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기필 부분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익혀 주시면 되는데요. 아랫부분은 사실상 좀 쉽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금을 쓸 때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사람이 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요 경우에는 여기를 너무 갑자기 쭉 빼버리면은 서미 형태가 돼요. 즉 쥐꼬리 형태가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를 봐가면서 빼주시고, 특히 이 끝부분을 처리하실 때 아까 이 갈고리 그것 마냥 너무 급히 쭉쭉 빼내는 것은 좀 금물입니다. 여기를 무겁게 빼줘야 부기 해서체에 맞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3번 부분,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자팔법의 7번째 획입니다. 7번째 획입니다. 이 획의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탁이라고 그러죠. 탁, 이게 쪼을 탁자입니다. 즉, 새나 닭이 부리로다가 먹이를 쪼을 때 좀 빠른 필속으로 탁탁 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빠른 필속으로 쓰라고 그랬는데요. 요거에 대한 그 뼈대도는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서 머물렀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 항상 3번 부분이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 2, 3 붓을 긴장시켜서 제껴서 좀 빠르게 이렇게 빼면 됩니다. 끝이 간혹 갈라지는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바를 해주니까 너무 많이만 갈라지지 않도록 다소 빠른 필수 한 번 더 합니다. 빠른 필수로 쓰세요. 자, 1, 2, 3번 제껴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요게 바로 탁이라는 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획이죠. 물숫자, 이게 오른쪽 위의 획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획은 영자팔법의 마지막 획. 요거는 한자로 쓰게 되면은 돌석이 붙습니다. 이렇게 쓰죠. 요것도 이 음은 책입니다. 책인데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흔히 이렇게 말하죠. 파라고 그러죠. 파. 그래서 파책 또는 파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 파책이. 자, 그래서 이 파책은 글씨에 있어서 글자의 주획에 해당됩니다. 주로. 그래서 주획에 해당되는 글씨들이 이 파책하고 한일자, 큰 한일자가 주로 이제 주에 해당되는데요. 이 글자에서 이 주획이 깨져버리면은, 망해져 버리면은 다른 글자들도 전부 다 글씨를 망가뜨리죠. 부획을 아무리 잘 써도 이 주획이 잘못되면은 글씨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의 뼈대는 이런 형태입니다. 멈추고요. 와서요. 이쪽으로 이렇게 길지 않게 해서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췄죠. 보통 한두 번씩 멈추고 가죠. 이것도 번호는 있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보통 수평으로 써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서는 수평이 아니고 아래가 이렇게 더부룩하니 동골하게 붙죠. 도톰하니 붙는데 이 해서는
네, 수평으로 쓰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평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대서 여기 만들어 주시고 돌기를 이렇게 점점 눌러서 여기서 면을 이렇게 좀 틀어 나갑니다. 중봉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회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쓰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죠. 자, 한 번만 더 쓰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여기 튀어나갔네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허공에서 역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회봉을 안 시키고요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회봉을 안 시키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요, 요렇게 해서 그냥 쓱 왔다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심지어 지금 회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운필을 할 때, 자, 여기서 그냥 쉬지도 않고 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빼든 빨리 빼든 회봉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모양은 나오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바르게 쓰는 방법은 한 번 더, 앞에 부분은 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살짝만 터치해서 이게 모양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긴장시키면서 붓을 열로 움찔움찔 가면서 여기 가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회봉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영자 8법을 8개까지 다 썼으니 한번 여기다가 영자를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자. 배운 대로 영자를 한번 씁니다. 자, 앞서서 배운 대로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해가면서 점을 만들었죠. 이렇게 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늑이라는 획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늑이죠, 요게. 그러면 늑을 하나 만들어 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앞서서 배운 적을 붙입니다. 이렇게 적을 붙였죠. 다음에 여기서 책으로 올라가서 빨리 이렇게 약을 꼽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빠른 필속으로 대서 지금 금방 배운 이걸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자가 하나 써졌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한번 조립 한번 해보세요. 잘 써지면은 여러분도 공부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자 8법의 8개 부속 작품, 부속 글씨는 부속 획은 여기서 마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감안해서 법첩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법첩 쓰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피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첩은 원진 묘지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